회사를 결정했지만 도대체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또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괜히 눈치 보이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신가요? 이왕이면 웃으며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처음 하는 퇴사이다 보니 뭐가 맞는 건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 퇴사할 때 어리버리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퇴사 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인수인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등등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퇴사하는 마당에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이유 없이 죄인처럼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입사할 때는 보통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온보딩 세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안내를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근데 퇴사할 때는 자세한 안내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좀 치사하죠? 아무튼 퇴사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더 심합니다.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퇴사 통보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하시면 애증의 회사와 최대한 아름답고 깔끔한 이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첫 번째는, 퇴사 통보는 퇴사하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 스스로 퇴사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그냥 홧김에 퇴사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감정에 휘둘려 퇴사 선언을 했다가 결국 번복하고 계속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퇴사 번복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회사 눈치가 더 보이고 왠지 을이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용주이고 직원 중에 한 명이 홧김에 퇴사 선언을 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고과 시즌이 왔거나 인센티브 지급 여부 혹은 지급액을 지금 정해야 해요. 과연 퇴사를 번복한 직원에게 100% 신뢰를 가지고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명 중 한 명만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굴 진급시키고 싶으실까요? 물론 인사고과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평가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회사 내 본인의 상황과 받는 처우가 부당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일 뿐더러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퇴사라는 걸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만약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냥 회사 내 빌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사 선언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내 마음의 결심이 확실히 섰거나 혹은 이직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퇴사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그럼 회사에는 언제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한 달 정도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퇴사를 원하는 일자부터 최소 한 달 정도 전에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달이면 회사와 퇴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도 여러분들이 퇴사한 자리를 새로운 누군가를 채용해서 메우거나 아니면 타 팀에 있는 누군가를 전배시키거나 그것도 아니면 기존 팀원들에게 그 업무를 인계해줘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던 업무들을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준비하게 되는데 보통 간략하게 메일이나 아니면 문서화를 해서 후임자에게 교육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 1, 2주 만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회사나 팀원들 혹은 상사와 사이가 좀 틀어져서 이 퇴사라는 걸 어떤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언제 어디서 이전 회사 사람들과 다시 엮이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스타트업에 합류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래픽 디자이너 2분을 제가 직접 뽑았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분이 특히 실력이 굉장히 좋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갈 때 좀 안 좋게 나가셨거든요.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냥 출근 안 하셨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현재 재직 중인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팀에 마침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했고 회사에서 지인 추천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실력만 따지자면 갑자기 퇴사했던 그 디자이너 분을 바로 영입했겠지만 저는 그분이 아니라 그때 같이 뽑았었던 다른 한 분을 추천해서 결국 저희 팀에 합류를 하시게 되었어요. 마무리만 아주 조금 신경 써도 여러분 커리어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데? 나는 이제 회사 자체를 다시는 안 다닐 거고 내 사업할 거야. 저 사람들과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으니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다 싸우고 퇴사 통보하고 다음날 출근 안 해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회사가 아니어도 사회에서 얼마든지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때 괜히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이왕 나가게 된 거 그냥 내가 너네보다 대인배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예의 있게 안전 이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법적으로 회사에 30일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표 제출 이후에 근로자가 30일 이상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회사 측에서 직원을 해고하려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 건 뭐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퇴사는 최소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뭐 요딴 소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명시된 걸 딱 찍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바로 입을 닫으실 거예요. 자, 마무리하자면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회사와 또 같이 일하던 팀원분들과 조금이라도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 달 동안 대충 설렁설렁 일하고 인수인계하고 월급 한 달치 더 받고 나가세요. 뭐 자원봉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건데, 그럼 퇴사 통보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직속 사수입니다. 사실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셔도 돼요. 무슨 취업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 저희의 목적이 아름다운 이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퇴사는 나의 직속 상사에게 가장 먼저 말한다를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부사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사수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부사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팀장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분명 한마디 덧붙이실 거예요. 김 대리는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진짜 쿨내나는 쿨남 쿨녀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보통의 꼰대라면 기분이 절대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사수와의 관계가 꽤 좋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챙겨줬던 부사수가 그렇게 한다? 바로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퇴사를 해야 한다면 사수에게 그 의사를 제일 먼저 빠르게 밝히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퇴사를 위해서 더 이상 직접 뭘 하실 건 없어요. 사수가 여러분의 퇴사 의사를 팀장에게 전달할 거고, 정상적인 팀장이고 회사라면 팀장이 면담을 한번 하자고 할 거예요. 또 이 면담을 좀 잘 해야 원하는 때에 문제없이 잘 퇴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퇴사할 때는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이별을 하라면서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퇴사할 때 나만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결심해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리나 정이 고려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퇴사를 고민할 때부터 여러분만 생각해야 해요. 내가 지금 그만두면 같이 일하는 우리 팀원, 팀장님, 사수, 부사수들이 너무 힘들진 않을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퇴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러다가 결국 그냥 잡혀서 계속 다니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만둘 걸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많이 봤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옆에 있는 팀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커리어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뭐 아무리 크고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사의 노동력을 그냥 제공하고 그 결과로 급여를 받는 아주 심플한 계약 관계예요. 이거는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의리를 지켰던 팀장님이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스카웃 받아서 떠나실 수도 있어요. 누구든 떠날 수 있고 또 더 좋은 조건의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의리나 정을 배제하고 너가 말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이나 한 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 의리와 정 때문에 한 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퇴사를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팀의 사정을 고려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회사 눈치 보고 미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퇴사에 대한 확신이 섰고 이를 알리셨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커리어와 미래만 생각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었거나 봤던 경험들을 토대로 퇴사 통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와 퇴사를 고민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직장생활 10년간 이직을 3번 했고 또 그 3번의 이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퇴사 면담 꿀팁이라든지 퇴사 시 필요한 서류, 인수인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둘게요. 거길로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직접 연락드려서 Q&A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 게 참 머리 아프고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홧김에 저지르는 퇴사가 아니고 퇴사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막상 말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지금 하시는 고민들을 왜 했나 싶으실 거예요. 회사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하고 내가 퇴사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사의 방법보다는 퇴사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퇴사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해둔 영상이 있거든요.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